문학으로 보는 인간의 생애. 9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가벼움과 무거움의 황금 밸런스는? 낮에 경쾌한 밝음, 밤에 장중한 어두움. 이런 것이 기가 막히게 공존하는 도시가 체코의 프라하인데요. 이 프라하를 닮은 소설이 있죠. 그리고 소설의 배경 역시 프라하고요. 많은 분들이 제목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얼핏 어려워 보이는 제목이지만 한 번 들으면 잘 잊히지 않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원래 제목은 The Unbearable Lightness of Being이라 번역을 정확하게 하자면 존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처음 번역되어 나올 때 제목에 존재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면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검증된 속설에 따른 마케팅적 고려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되었다고 해요. 이런 제목에 익숙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뜻이 모호하게 되면서 무언가 더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 더 잘한 선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책이 유명한 데에는 바로 제목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도 한몫한 것 같아요. 패러디하기도 좋고요. 그런데 사실 이 제목이 울림을 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뚜렷한 이분법에 대한 고민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소설의 시작도 이 이분법이죠. 가벼움과 무거움의 이분법입니다. 이 세상은 가벼움과 무거움의 이분법만은 아니라고 소설 속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말함으로써 코끼리를 우선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역설적인 표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설 자체가 가벼움과 무거움의 이분법 위에 쓰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은유도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가져야 하는 자세가 두 갈래 길이라면 그 두 갈래 길은 이 가벼움과 무거움의 선택인 거죠. 무거움은 책임감, 의무, 필연 등과 연결되고 가벼움은 즐거움, 자유, 우연 등과 연결이 됩니다. 이 소설에는 4명의 핵심 인물이 나옵니다. 주인공인 토마시와 테레자가 있고요. 서브 주인공들인 사비나와 프란치가 있습니다. 토마시와 사비나는 가벼운 나라의 이상한 사람들이고 테레자와 프란치는 무거운 나라의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가벼운 인물들인 토마시와 사비나가 연인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마시와 테레자가 연인이라는 것이죠. 주인공인 토마시가 테레자를 만나기 전까지 모토로 가졌던 섹스는 하되 동침은 하지 않는다는 모토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잘 보여줍니다. 동침은 곧 애정과 책임이고요. 애정 없는 성관계는 가벼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마시는 무거운 책임감이나 의무는 싫고 가볍게 즐기는 삶을 원한다는 것이죠. 반면 토마시를 처음 만났을 때 고전 소설인 안나 카레리나를 들고 있었던 테레자는 무거운 세계의 인물입니다. 토마시는 테레자와 부부와 유사한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여전히 다른 여자들과 잠자리를 합니다. 책임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 일부러라도 그런 기회를 만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테레자는 결혼의 신성한 의무와 약속을 지켜야 하는 주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토마시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참아내요. 어떻게 생각하면 무거운 테레자에게는 가벼운 토마시의 행보가 매력을 던져주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이 가지지 못하는 것에 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반면 가볍게만 살던 토마시 역시 테레자의 무거움에 끌리게 된다는 겁니다. 소련군의 체코 침공이 일어나면서 토마시와 테레자는 스위스로 이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토마시는 바람길을 참지 못해요. 결국 이에 화가 난 테레자는 토마시를 떠나 혼자서 소련군 치하에 들어간 프라하로 들어가 버려요. 토마시는 테레자의 뒤를 쫓아
프라하로 뒤따라 돌아가게 되죠. 문제는 의사인 토마시가 예전에 공산당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기 때문에 요주의 인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산당은 토마시에게 예전 신문 기사를 취소하라고 압박을 가하지만 토마시는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공산당은 프라하로 돌아온 토마시에게 새로운 직업을 부여합니다. 잘 나가는 외과 의사에서 유리창 닦기로 직업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인생을 즐기면서 가볍게만 사는 줄 알았던 토마시에게도 진중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위협을 무릅쓰고 테레자에게 돌아가고 자신의 기사에 책임을 지며 신념을 굽히자는 것이니까요. 토마시와 테레자는 결국 시골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교통사고로 죽고 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토마시와 테레자는 같이 춤을 추는데 테레자가 말하죠. 당신 인생에서 모든 악의 근원은 나라고. 자신의 무거움이 가볍게 인생을 즐기는 토마시를 이 시골까지 끌어내린 거라고요. 그런데 토마시는 자신은 지금 행복하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인물은 없어. 누구에게도 인물은 없어. 임무도 없고 자유롭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얼마나 홀가분한데. 하지만 정작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그다지 홀가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책을 다 읽고도 도대체 뭐라는 거야? 라는 기분을 떨쳐내기가 힘들죠. 이 소설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은 이 책이 매우 어려운 철학적 논제를 베이스로 창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제일 앞에 던져놓고 시작하거든요. 니체의 영원 회귀입니다. 영원히 회귀한다는 것은 무한대로 반복되는 것이죠. 이렇게 무한대로 반복되는 삶은 당연히 무거운 것이고 한순간 피었다가 지는 인생은 반대로 한없이 가벼운 것입니다. 인간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시대들이 켜켜이 쌓여 이루어지는 역사는 무한 반복되며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닌 나라는 개별체로 보자면 한 번 살고 가는 가벼운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인생은 그 무거움과 가벼움이 합쳐져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아름다움이나 찬란함은 그것이 한순간이어서 빛이 나는 거지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겁니다. 역사나 시대라는 무거움 앞에 인간은 한 번 살고 간다는 가벼움의 미학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간의 인생은 무한 반복의 역사 앞에서는 한없이 가볍지만 그 가벼움 때문에 인생이 아름다운 게 아닐까요? 가벼움과 무거움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어 서로가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